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행렬 행복한 1등급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874번입니다. 자, 행렬 A와 B에 대해서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라고 할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이건 뭐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B, C, D A제곱부터 조사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C AC 더하기 CD, AB 더하기 BD, BC 더하기 D제곱. 그 다음 B제곱 조사해 봅시다. A-1의 B, C의 D-1. A-1의 B, C의 D-1. A-1의 제곱 플러스 BC, C의 A-1의 C의 D-1. A-1의 B의 D-1, BC의 D-1의 제곱. 자,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A제곱 플러스 BC가 A-1의 제곱 플러스 BC랑 같아야 되고, BC 사라지면 A제곱 소거하고 나면,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하므로 A는 2분의 1입니다. 다음 AB 플러스 BD랑 여기 AB 빼기 B 빼기 B 빼기 2B에 플러스 BD랑 같아야 되니까 AB 플러스 BD, AB 플러스 BD, B가 0이네요. B는 0. 자, A는 2분의 1, B는 빵. 그 다음 세 번째 AC 더하기 CD가 여기 AC 여기 C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C가 0이 되겠네요. C는 빵. 그 다음 BC 더하기 D제곱은 여기 BC 더하기 D제곱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D 플러스 1이 0 된다. D는 2분의 1. D는 2분의 1 해서 행렬 A의 성분 A, B, C, D의 합은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해서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5번 두 행렬의 곱이의 성분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라. 자,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겠죠. 그냥 1 곱하기 1. 자, n 빼기 1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더하기 12 빼기 4n n 빼기 1. 요게 바로 행렬의 곱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n-2의 완전 제곱이네요. 그럼 n 빼기 1이 공통인수가 되고 n 빼기 1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랑 더하기 하면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6 해서 n-1과 n-4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곱한 것이 소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소수란 건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지금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n 빼기 1과 n 빼기 4와 n 빼기 4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단 말은 어느 하나가 1이 되었을 때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n 빼기 4는 n 빼기 1보다 작은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 빼기 4가 1이 되어 n 빼기 4도 또 1이 되어 n 빼기 1이 소수인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1이 된다면 n이 5가 되어서 얘가 4가 되겠죠. 결국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어 소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이럴 수는 있겠죠. 마이너스 1로 같아지는 방법.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같아졌을 때 얘가 소수 자기 자신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n은 3이었겠죠. n이 3이라면 얘가 2가 되어서 플러스 조건도 만족하고 소수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가 되도록 한 자연수 n은 얼마다? n 빼기 4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이니까 n은 3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결합시다. 1876번.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와 B의 좌표를 A, B, B, C, D라 할 때 이걸 가지고 2차 정사각 행렬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행렬은 참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든 정사각 행렬 X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SX라 하겠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SX라 하겠다. 2차 정사각행렬 T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해라. 단 오는 원점이고 세점 OAB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었겠죠. 자, ST제곱과 SE4T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렬 T제곱과 4T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행렬 T제곱을 작성해 봅시다. 201P에 201P 4에 2 더하기 P 0, 그 다음에 P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렬 4T는 8, 0, 4, 4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의 T제곱이라는 뜻은 삼각형 OAB 넓이라는 건데 그 OAB의 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T제곱에 대해서 A, B, A는 4, 0, B는 2 플러스 P, P제곱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OAB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O가 여기 있고요. 4, 0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잡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 S의 T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P의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즉 2P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S의 4T도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 OAB에서 이번엔 A가 8, 0 B는 4, 4P가 되겠습니다. 이때 S의 4T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P가 됩니다. 따라서 16P가 되겠습니다. 2P제곱과 16P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2P제곱은 16P에서 P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나누면 2P가 16이 되어 P는 8이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 P는 8. 1877번 두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는 영행렬, 즉 A는 마이너스 B라는 관계를 갖고 있고요. AB를 곱하면 2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 이런 성질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양변을 곱해도 되는데 자, 여기다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에 A를 왼쪽에 곱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AB이고 양변에 A를 오른쪽에 곱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BA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AB는 BA다. 자, AB는 BA와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한편 다음 식의 모든 성분의 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AB를 서로 짝을 지어 놨습니다.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우리가 뭔가식 변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걸 생각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A3승 더하기 B3승 이런 것들은 원래 실수 세계에서는 합과 곱으로 표현했고 지금도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3승 더하기 B3승은 A 더하기 B 세제곱에 3AB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B의 값은 BA와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AB가 2라고 하였으므로 이게 그냥 3 곱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었으니까 영행렬 세제곱 해봐야 영행렬이고 3 곱하기 영행렬이니까 영행렬이라서 영행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각각들을 아마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다만 4제곱 5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 말고 우린 다시 풀어 헤쳐서 A는 A제곱 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뭉치는 재조합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A부터 쭉 해서 A의 2026승까지 연속하여 더하고 B제곱 해서 B의 2026승까지 연속해서 더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A제곱은 마이너스 AB인데 이게 마이너스 2죠. 즉 A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는 A인데 이렇게 세제곱하고 더하는 순간 0이 되고요. 4제곱은 2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더하면 0이 되어서 이 4개를 연속해서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는 것이고 4제곱이 2가 나왔기 때문에 5제곱부터 다시 A가 나와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건 허수 단위 i와 같이 4개를 연속해서 더하면 영행렬이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에 2026개의 항 중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므로 앞에 2개만 남고 다 뒤에 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데 a 더하기 a 제곱은 a와 a 제곱을 더하면 a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는 어떨까요? a와 b는 서로 부호만 반대죠. 즉 b는 마이너스 1할까요? b는 마이너스 a인데 b를 제곱하면 a의 제곱과 같고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b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b는 a죠. b의 4제곱은 다시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b도 4개씩 더하면 영행렬이 됩니다. 다 사라지고 남는 건 b 플러스 b제곱. b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쓸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든 행렬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빵빵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1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8번 2차 방정식과 결부되어서 낸 문제네요. a와 d는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므로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이고 a 곱하기 d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와 c가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므로 b 플러스 c는 4이며 bc의 곱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행렬 a에 대해서 10제곱까지 연속해서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a에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곱한 것은 영행렬이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우리 쓸 수 있죠. 왜냐? a 플러스 d와 ad 마이너스 bc를 아니까요. a제곱에 플러스 1a에 ad 빼기 bc 하면 1이군요. 1, 2가 영행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이며 양변에 a를 한 개 더 곱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제곱은 a 플러스 2이므로 빼기 a를 하면 단위 행렬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행렬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해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a 빼기 2를 곱하면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행렬이죠. 곱해도 영행렬이니까요. 따라서 a 세제곱은 2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이 2다. 세제곱이 2니까 4제곱부터 다시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3개씩 짝지어라. 3개씩 짝지어라. 그래서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세제곱까지의 합은 a는 a고 a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였으며 a 세제곱은 2였기 때문에 영행렬입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가 영행렬인 걸 또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개씩 짝지으면 영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다 짝지어서 더하면 a 혼자 남겠죠. 그래서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면 되겠죠. 그럼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분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에 대해서는 성질을 다시 한번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이것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렇게 했을 때 결국 요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얘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 너를 다루는 방법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왜냐하면 이건 단행렬과의 곱셈이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이 2가 되더라. a 세제곱이 2가 된다는 것은 다시 주기가 3이 되어서 4제곱부터 a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양변에 a를 곱하면 a 세제곱, a 제곱, a는 다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 3개씩 더하면 영행렬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879번입니다. 행렬 a에 대해서 생긴 꼴이 단위 행렬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네요. 뒤집으면 단위 행렬 되죠. 2차 정사각 행렬 p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ap랑 p를 곱하면 같다.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행렬 p는 모든 성분의 합이 10이다. p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일단 2차 정사각 행렬 p를 설정하지 않고는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p를 a, b의 cd라고 둡시다. 자, ap와 pa가 같다고 하니 ap를 잡아보죠. ap는 0, 1에 10,
AB의 CD 0을 곱한 거 C A 그 다음에 D B가 되겠죠. 이게 AP이며 자 PA AB CD 01 10 B D A C 근데 이 둘이 같다고 하니까 결국 B와 C는 같아야 되고 A와 D는 같아야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BC와 AD가 같다. 즉 P는 어떻게 생겨내냐. BC와 AD가 같으니까 AD가 같아서 KK로 갔고 BC가 같아서 LL로 갔다. 이렇게 P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렬 P는 모든 성분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K 더하기 L이 5가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죠? 더 이상 뭐 10이다, K 더하기 L이 5다.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렬 P제곱은 일단 구하고 봅니다. 행렬 P제곱은 KL의 LK, KL의 LK라고 두고 P제곱을 진행해 봅시다. K제곱 더하기 L제곱에 2LK죠. 그 다음에 이것도 2LK. 그 다음에 이번엔 K제곱 더하기 L제곱 똑같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 결국 K 더하기 L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죠. K 더하기 L의 제곱이 2개 있다. K 더하기 L이 5라고 했으므로 5, 25에다가 2를 곱하면 50. 정답은 50입니다. 자, 무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사각 행렬을 직접 두고 설정해보고 용감하게 나아가 본 다음에 조건을 활용하고 그 다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다음 구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써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1880번 2차 정사각 행렬 A는 모든 성분의 합이 0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자, A 4승 더하기 A 5승인데 여기 보시니까 A 제곱 더하기 A 3승이죠. 아하, A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고 싶죠. 그래서 A 제곱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A 3승에 마이너스 2 A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또 얘도 A 3승과 A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A 제곱 더하기 더하기 아니군요. 더하기 맞죠? A 3승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A 3승은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빼기 2E 따라서 4A 더하기 4E가 되겠습니다. 자, 4A 더하기 4E의 모든 성분의 합인데 4A는 자, 4E하고 4A는 4A 더하기 E가 될 것이고요. A 더하기 E는 A의 모든 성분의 합과 E의 모든 성분의 합이 더해진 행렬이 되겠죠. E는 모든 성분의 합이 2이고 A는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니까 이들의 성분의 합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 4배가 될 거니까 성분의 합은 8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행렬의 덧셈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성분의 합은 행렬의 덧셈으로 성분도 다 덧셈이 된다. 그래서 성분의 합은 그만큼 똑같이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1881번 행렬 A에 대해서 11AA 예쁘게 생겼네요. 2차 정사각형 행렬 B가 다음을 조건을 만족한다. A 플러스 B의 1, 2성분과 2, 1성분의 합을 구해라. 아하, B는 가조건을 보니까 B에다가 요걸 곱했더니 요게 되었다. 나조건 AB가 3A이고 BA는 6B이다.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AB는 3A이고 BA는 6B이다. B를 설정하지 않고 뭔가 이용해 보고 싶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A를 곱함으로써 양변에 A를 곱함으로써 AB를 만들어서 나조건과 가조건을 결부시켜 보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3A가 될 거고요. A를 딱 곱하는 순간 자 A 곱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1은 A의 빵빵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좌변은 네가 3A라고 했으니까 3A의 1과 마이너스 1이 A의 빵빵과 같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A라는 것도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죠. 이게 3을 곱하면 되니까 3, 3에 3A, 3A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네가 1, 1AA에 0, 0 곱한 거와 같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한번 계속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3 빼기 3, 0 3A 빼기 3A, 0 이것도 0, 0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제 생각에는 B를 잡자. 2차 정사각형렬 B를 잡읍시다. 통상적으로 A, B, C, D를 잡지만 여기 A가 있으니까 뭐 P, Q, R, S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가조건 P, Q, R, S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P에 빼기 Q, R에 빼기 S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00이라 하니까 P, Q가 같고 R, S가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B를 어떻게 바꿀 거냐? PP, RR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생긴 게 A 행렬하고 매우 유사하죠. A 행렬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뭐 일단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그럼 나 조건을 가보죠. A, B는 3A라고 했습니다. A와 B를 곱해볼까요? PP, RR. 자, 너를 곱하게 되면 P 플러스 R에 AP 더하기 AR, P 플러스 R에 AP 플러스 AR 이렇게 될 텐데 그게 3A, 33, 3A, 3A와 같고 했는데요. 같고. 그러니까 P 플러스 R이 3인데 A의 P 플러스 R은 3A다. 이건 뭐 필요 없는 식이죠. 그래서 P 플러스 R은 3이다 라는 걸 한 개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BA, PPRR 11AA 너를 곱하면 결국 P 더하기 AP, P 더하기 AP, R 더하기 AR, R 더하기 AR 네가 6B라서 6P, 6P, 6R, 6R 이렇게 같아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P 플러스 AP가 6P가 돼야 됩니다. R 플러스 AR은 6R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P 더하기 R이 3이라는 게 있었죠. 첫 번째 식을 보면 P의 1 더하기 A가 6P라는 거니까 1 더하기 A가 6이죠. 그래서 A는 5. A는 5니까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알아낼 게 없죠. A는 5. A는 5이며 P 더하기 R은 3이다.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알게 된 사실들 조금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을 대답해 보죠. A 더하기 B의 1, 2 성분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B가 여기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P 1 더하기 P A 더하기 R A 더하기 R. 자, A 더하기 B의 1, 2 성분 2, 1 성분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A 더하기 P 더하기 R 더하기 1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P 더하기 R이 3인 걸 알고요. A가 5인 걸 아니까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밀어붙이는 방법 늘 수학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9. 자, 다음 1882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의 IJ 성분을 AIJ, BIJ를 할 때 다음 두 식을 만족한다, 성립한다. 자, 이게 뭡니까? 2차 정사각형렬에서 AIJ와 AJI 행번호와 열번호가 서로 바뀐 걸 더하면 0 된다. 더하면 0 되는 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3과 같이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인 거랑 아니면 0, 0인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AIJ, BIJ는 여기 1, 2 성분과 여기 2, 1 성분은 더하면 0 된다. 더하면 0 돼? 3, 3 아니면 0, 0 가능하겠지만 0, 0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A면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A11 성분과 A22 성분이죠. I와 J가 1, 1일 때 I와 J가 1,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요 둘이 더하는 게 아니죠. IJ가 1, 1이어야 되니까 A11 더하기 A11이 0이니까 이건 0이다는 얘기죠. 2도 마찬가지죠. A2 더하기 A2가 0이니까 0이다. 이게 행렬 A다를 표현하는 거네요.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꼴을 알려줬고 BIJ 빼기 BJI가 0이다. 1, 2 성분과 2, 1 성분은 더하면 0 된다.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같은 값 가져야 된다. BB다. 이렇게. 근데 1, 1일 때는 B1 빼기 B11이 0이다. B11은 B11이다. 밖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11과 B2 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CD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11과 11은 서로 같다.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자,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만족된다. 이때 2a 빼기 b는 2배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빼기 b, 2a 빼기 b,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 2, 마이너스 2, 4. 즉,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2a 빼기 b는 2고, 마이너스 2a 빼기 b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d는 4다. 즉, 일단 알게 된 사실들, c는 마이너스 1, 그리고 d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a와 b는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둘을 연립해서 둘이 짬뽕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2b가 빵, b는 빵, a는 1, b는 빵, a는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행렬 a제곱. 자, a제곱은 0, 1에 마이너스 1 빵 제곱이죠.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이게 a제곱이네요. 빼기 b. 자, b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c, b, d. 그래서 빼기 하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3. 자, 이 성분은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83번입니다. 행렬 A에 대해서 자연수 M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의 M승과 A의 N승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주기를 좀 찾아봐라는 거죠. A를 거듭 제곱하여 주기를 찾아라. 그래서 같아지는 Mn에 대해서 그 Mn은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인데 M과 N의 차이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그때 값들을 좀 조사해 봐라. 주기를 찾아봐라. 거듭제곱의 주기. 거듭제곱의 주기는 거듭제곱을 직접 해봐도 되고 뭘 해도 된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도 된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1입니다. 1a에 ad 마이너스 bc 1이네요. 플러스 2가 0행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행렬은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하여 0행렬이 되고, 즉 a 3승 플러스 2 3승은 0, 즉 a 세제곱하면 뭐 된다? 단위행렬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a의 6제곱이 2가 돼요. a 6제곱이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제곱하면 a가 되는 주기가 7인 규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a제곱, a세제곱, a4제곱, 5제곱, 6제곱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7제곱이 되면 다시 a랑 같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때 지수 mn에 대해서 mn은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기 때문에 100까지만 생각해 보면 되고, 자, 그러면 m과 n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니까 같은 열에 대해서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1승은 A7승과 같고 A7승은 다시 주기가 6이니까 A13승과 같고, 이렇게 해서 1, 7, 13 이런 것들이 mn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A 세제곱 요행에서 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m과 n은 같은 행에 대해서 임의로 두 개를 잡으면 되는데, 그때 차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가장 멀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주기가 6이니까 우리 6열에는 제일 큰 수가 A96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97부터 해서 100까지 갈 겁니다. 100은 당연히 여기 4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요. 그럼 차이가 가장 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애랑 제일 밑에 있는 애랑 차이가 크겠죠. 차이는 96이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P는 96일 수밖에 없고요. 최소값은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애들끼리겠죠. 그것은 주기가 6이므로 6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값 Q는 6입니다. 따라서 96 더하기 6은 1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말 모의고사 영상으로 뵙겠습니다.